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그때 딥시크 때문에 급락하고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 예. 그죠? 했을 때도 아니, 딥시크가 AI의 르네상스가 이제 열린다라는 거 알려준 건데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이번에 다 회복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미국 기업 중에는 도대체 뭐가 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예. 뭐 SMR 뭐 이 정도 알고 있었지. 예. 근데 SMR은 아직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실적이 숫자가 막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뭐가 있나 그게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그냥 이 회사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 회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슬리 인턴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 기업 분석으로 오늘 발표에 수고해 줄 분은 오교현 인턴 프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교현 프로가 준비한 기업은 어떤 게 가져왔죠 오늘? 네, GE 버노버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상무님이 아침에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이분이 되게 그 핫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AI 붐을 타고 전력 수요가 미국 쪽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하에서 네. 전력 쪽이 상당히 강한데 대표적인 전력기기 관련 기업으로 분사했는데 네. 작년 4월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1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2주 최저가가 115불인데 지금 주가가 370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줄곧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기업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제가 오기현 프로한테 요청을 해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듣기는 했는데 예.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예.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최근에 오른 주식이 올해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전력기기는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스토리와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적합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예, GE 버노버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136조 원 정도 하는 규모의 기업이고 종가는 어제 기준으로 372.9 US달러, 상장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3월 말 4월 초 정도 됩니다. 포워드 PER은 현재 52배 기록하고 있고 PBR은 8.8배, ROE 32%, EPS 5.58 정도 되고 주주 구성은 상위 15개 투자자들이 전부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1등 피델리티, 2등 뱅가드, 3등 병영락이었고 이외에 특별히 언급할 만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FMR이 보니까 최대 주주네요. 예, 맞습니다.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입니다. 이게 피델리티예요. 예. 그렇군요. 상장 일자가 3월 27일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3월 27일. 아직 1년이 안 됐다 그죠? 예. PER은 53배 가까이 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워낙 뭐 이쪽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도 저도 듣긴 해가지고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3월에 분사를 했군요. 예. 사실 계획은 21년부터 세워졌었는데요. 이 실행이 된 것은 24년 3월이고 정말 전으로 돌아가서 제너럴 일렉트릭 2007년 자료를 보시면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에 G 캐피털 금융 비중이 약 55%나 달했다고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원래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이를 등한시하고 금융업을 통해서 외연 확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금융 위기에 큰 전력 손실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또 사업 다각화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항공우주, 에너지 등 별로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을 우후죽순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많이 악화됐고
사업부 간의 협업도 부족했고 중복된 인프라, 자원 배치 등 비용 문제가 심각했고 규모의 경제도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GE캐피탈도 결국 매각 결정을 하게 되고 2010년대 후반까지 쭉 높은 부채를 직면하다가 어떻게든 사업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비용을 축소하고 분사하자라는 결정을 내세워서 결국 작년에 파워, 에너지 파이낸셜 서비스, 리뉴어블 에너지 이 세 개의 기존 파트가 합병을 한 다음에 분사해서 세워진 기업입니다.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약 25%가 전력의 약 25%가 GEB의 제품, 서비스 및 기술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워낙 진행 중인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서 이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만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다는 점,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버노바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버노바라는 이름은 그 버가 지구의 녹색을 의미한다고 하고 네. 노바가 혁신 또는 새로움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합치자면 녹색 에너지 혁신입니다.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예전에 석탄 쪽에서도 매출을 꽤나 올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여기서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청산하고 새롭게 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기업 분석 보기 전에 먼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뭔지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먼저는 천연가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워 부분의 사업 구조가 독특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화 부분이라고 최근에 HVDC 관련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부가 아까 세 가지 사업부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했는데 예. 주요 사업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윈드, 그리고 전력화 부분 이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언뜻 보시기에도 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스팀, 풍력, 차단기, 스위치 변압기, 태양광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을 두 가지 키워드로 줄여보자면 하나는 터빈이고 다른 하나는 전력화 파트입니다. 터빈이라는 것은 연료를 그 장치에 넣으면 이 압축기가 고온 고압 상태로 압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연소실에 들어가서 가스가 연소실에서 타고 탈 때 그 뜨거운 증기가 발생이 되는데 네. 이 뜨거운 증기가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네. 그래서 터빈에서 회전 에너지가 발생하고 결국 발전기 부분에서 이게 전력으로 최종적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생산에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터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스팀, 풍력 부분 다 터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노바가 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터빈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전력화 부분인데 이는 송전 배전과 관련된 차단기, 스위치, 변압기 등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가스터빈 시장에서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수소 혼합 연료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원래 GE 자체가 전기, 예, 그렇죠. 에디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하면 원래 GE가 원조예요, 그죠? 예, 말 예.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요 전력화, 예, 전력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세계 전력의 25%를 GEB의 제품을 쓰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때 장점이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아직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지속 가능성, 탈탄소와 같은 키워드를 강조했었는데 올해 처음 발표한 가이던스에서는 전력 수요 폭증, 에너지 안보 등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키워드로 빠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진 무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불확정성 속에 놓인 미국 경제 정치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이 회사가 더더욱 지금 부각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시장 동향은 천연가스 측면의 수요를 정리한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한 수요가 관측됐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와 높은 전력 가격인데요.
미국 유틸리티 컨설팅 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에서 29년까지 전력 수요 증가 전망치가 기존의 67기가와트에서 128기가와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가스터빈이 대형화되어 있다고 써져 있는데 대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더 많이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형화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한 3-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술력이 있는 버노바에게 굉장히 호재인 소식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미국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당 13센트 정도로 장기 평균 대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천연가스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 관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론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흐름을 전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나 풍속이나 일사량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생각만큼 공급을 많이 해내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전력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48%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발표된 신규 천연가스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55기가와트인데 전년 대비 한 15%에서 20% 상승한 규모입니다. 네. 자,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가 뭐 엄청나게 전기 먹는 하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마가 아니라 뭐 공룡이죠, 뭐.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실적 발표나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그 수요를 충족 못 시킨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되고 앞으로 그럼으로써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전력 수요가 탄생했고 예. 그리고 탈탄소화 기조 때문에 네. 전력 뭐 석탄 이런 걸로 못 한다 그죠? 석탄, 예, 맞습니다. 트럼프는 석탄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인 기조로 봤을 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해서 배출량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는데 아예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원자력에 비해서는 당장 발전소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네. 당장 수요가 많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가 최고의 대안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버노바 수소 혼합 연료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쓰고 있는 동일한 가스터빈으로 천연가스와 수소 혼합 연료를 만들어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 50%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가스터빈이 수소나 천연가스나 대동소이합니다. 더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대동소이하고 만약에 번호가 수소 100% 돌아가는 가스터빈도 개발해낼 수 있다면 이미 가스터빈 시장에서 가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에 또 가점적인 혹은 독점적인 지위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터빈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아까 뭐 몇 개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사실 구조만 봤을 땐 제 시각에서 봤을 땐 되게 단순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 효율성을 1%만 못 올려도 1년의 연료비가 한 수천억 원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만들 수 있는 기업 자체는 많겠지만 이만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핵심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빈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예. 했는데 효율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골자로 얘기한 게 에너지 비용 절감해야 한다.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가 더 많이 생산을 하자라는 걸 내세워서 앞으로 탄소 배출 제한이나 환경 영향 평가 기준 같은 것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들을 대규모 줄일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법안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화력 발전 시설도 수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이런 문제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예. 그런 전력 수요의 탄생이었는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 직후에
국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하면서 천연가스 특히나 천연가스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발전소 등등 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붙은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 우크라이나 저쪽 재건 때도 많이 또 쓰이겠어요.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발전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해서 꽤나 많은 편이고 현재 전력망이나 뭐 송전선 등이 광범위하게 파괴된 상황이라고 해서 번호바는 전력망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저 피어 그룹들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 몇 개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예, 그 부문마다 사실 피어가 다르긴 한데 가장 중요한 이 가스터빈 시장의 피어 자료들을 가져왔고요. 1위는 매출 기준 1위는 GEB가 38%, 2위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라는 곳이고 32% 정도 됩니다. 3위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고 16% 정도 되고요. 이 세 기업 모두 캐파 증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해서 25년에도 가스터빈 단가는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점화된 시장이네요. 그렇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과점화돼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아닌 것 같아요. 예. 야. 회사 이름들을 보니까. 그러네요. 예. 70, 86 거의 뭐 85%가 요 회사가 요 세 회사가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메스 같은 데도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네.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 피어 그룹들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빌리언 달러 US 빌리언 달러 기준으로 102, 50, 49 정도 되는데요. 한 지멘스 에너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6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7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50에서 60조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가 기준으로 봐도 번호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PER도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GE 번호바가 유일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노출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5%로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스타게이트나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PER이 상승하지 않았나,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은 이 지멘스 대비해서 GE 번호버가 2배나 되는데 그죠? 예. 예, 500억 달러 지멘스 그런데 GE 번호버는 1,000억 달러 예. 되기 때문에 2배인데 위에 아까 시장 점유율은 GE 번호버가 한 38, 예. 지멘스가 30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PER하고 PBR하고 쭉 보다 보니까 최근에 GE 번호버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2배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번호바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업에서의 경쟁력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제일 밑에 ROE. 네. ROE가 GE 번호버가 32 나오고 지멘스하고 미쓰비시는 12%대. 예, 거기서 큰 차이가 나긴 예, 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도 당연히 ROE가 높으니까 GE 번호버가 11배 정도로 제일 많이 받고 PR은 53배, 38배, 23배. 글로벌 1등, 2등, 3등에 대한 약간 멀티플이 예.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 기업이니까 뭐 똑같아 하더라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 더 프리미엄을 더 받죠. 프리미엄을 더 받으니까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세 기업의 그 예. 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그 효율성 차이는 1%포인트 차이입니다. 연료비 기준으로는 뭐 1년 수천억 원 정도의 차이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 효율성 지표만 봤을 때는 1%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효율성 차원에서도 GE 번호바 제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추이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최근의 이슈들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당선된 이후에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취임식 전후로 해서 또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딥시크 관련해서 20% 정도 고점 대비 빠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최근에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애널리스트들은 딥시크가 전반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오히려 전력 수요 폭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오히려 캐파를 증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분이 정확히 딥시크와 버노바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쓴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그분이 주장하시는 바로는 딥시크가 버노바에게 큰 타격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버노바는 지금 27년에서 28년까지 가스터빈 캐파를 한 50% 정도, 그러니까 70에서 80대 정도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고객사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이어서 이 정도의 캐파를 수주 잔골로 전환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가스터빈 자체가 수십 년간 사용한 제품이기도 하고 버노바는 장기적으로 수소로 운영되는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과점화되어 있으면 뭐 이익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예. 실적은 어땠어요 그동안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치 자체가 막 높게 나오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2023년 전에 자료도 있었는데 가져오지 않은 것은 그 이전의 자료들은 사업부가 너무 달라서 분사 이전이라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늘 적자 흐름이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던 흐름이 2024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한번 흑자로 전환하고 2025년과 2026년의 지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한 5%에서 최대 8%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이 성장 속도와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비용 축소하는 분사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힌 것, 이게 1번인 것 같고, 2번은 버노바의 독특한 사업 구조인데요. 버노바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풍력 부분, 뭐 전력화 부분, 파워 부분 다 장비 파트와 서비스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비 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변압기나 가스터빈이나 증기 터빈 같은 것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파트를 의미하고 단발성 매출입니다. 한 번 팔면 끝납니다. 서비스 부분은 이렇게 판 제품에 대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어서 뭐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부품도 교환해주고 하는 식의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여기서 특징은 장비 부분에 비해서 서비스 부분의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10배 정도 비용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버노바의 이 서비스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은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 부분의 매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45%라고 하고 25년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빠져서 영업이익이 매출에 비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자 보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냈기 때문인데 해상풍력의 적자가 가장 심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신규 수주를 받지 않겠다고 작년 말에 선언을 해서 2025년 영업이익 자료에는 이 적자, 해상풍력 부분의 적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더 드라마틱하게 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딱 보니까 탑라인 그로스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 상당했네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이익률도 그저 그런 것 같지만 네. 2024년 1%대에서 2025년 5%대로 바뀌잖아요. 네. 이게 율로 보면은 한 80%? 몇 배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2025년에서 2026년 5%에서 8%니까 이것도 3%포인트 차이지만 상당히 폭 개선되는 거로 보이면서 이쪽에 그 내부적인 효율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 이런 부분의 효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로스가 작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51%, 올해도 292%. 예. 예.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그죠. 예. 어느 정도의 이 BP를 딱 넘어서면서부터는 예.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개발비랑 그죠 R&D 비용 예. 이거는 이미 고정비 성격으로 나온 그렇죠. 거고 예. 그 변동비 성격에서 이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예.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예. 5에서 8 이래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예, 보이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이익 증가율로 보면 예. 25년에 292%, 내년에도 73% 가까이 예. 영업이익 증가가 나오니까 아까 PR이 50배대였었는데 네. 이 정도 그로서 나오면 뭐 네, 받을만 하죠. 네, 받을 만하죠. 예. 그렇게 예. 보면 PR이 50배가 예.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나오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PER하고 PBR 요 정도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 그죠? 네. 내년도 그러면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PER이 뚝 떨어지겠다 그죠? 올해 말에서 한 내년쯤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업이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장비 부분 팔고 서비스 부분 파는 건데 두 부분 다 과거의 실적에 의존합니다. 장비 부분은 과거에 맺었던 수주 잔고가 생산을 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 실제로 생산되면서 그때서야 매출로 전환하는 구조고 서비스 계약도 그때 계약을 맺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수리해 주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2025년이나 2026년 컨센으로 나온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03년, 4년 이전에 세운 계약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높게 찍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과거의 계약에 기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거나 뭐 전쟁과 같은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PER과 PBR 모두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최근에 계약하는 물건들의 수익성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계약하는 그 수익성들은 그 뒷부분에서 이제 올해 발표할 신규 수준과 뒷부분에 그 올해 이후에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놨는데 신규 수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이후에 네. 27년, 28년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네. 추정치를 블룸버그에서 지금 네. 조회해 보니까 27년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됩니다. 오, 10%가 넘어가네요. 예, 10.57%가 되고요. 2028년에 12.21%, 2029년에 15%, 2030년에 16%. 이게 가능한 거는 지금 수주 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량들이 나가면서 매출로 인식되고 이익으로 인식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성이나 신뢰도가 있는 수치라고 보여져요. 수주 산업에 있어서는. 네. 다른 요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방금 제가 최근에 받은 수주의 수익성이 어떠냐고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업부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예, 어디서 맞습니다. 수주를 많이 받는가, 예. 어느 부문이 또 이익률이 높은가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뭐 사업부별로 지금 부문별 비중 네. 어떻게 돼요? 밑에 실적 테이블 보면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거의 다 나와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영업이익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에비타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파워 부분이 전반적으로 규모 파이가 가장 크고 현재로서는 영업이익률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파워의 무려 66%가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맨 밑에 있는 전력화 부분은 현재는 매출은 가장 작은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와이어 그로스 부분들 보시면 가장 빠른 지표들 형성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풍력 부분은 비중이 30% 정도 될 정도로 꽤나 크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는 번호바가 조금씩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매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026년쯤에는 전력화 부분이 풍력 부분을 역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출 6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력화만 63%인 거예요? 전체 63%입니다. 아 전체 63%가 수출이에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전력화 부분은 북미 생산량이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강달러에 피해주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예. 약간 약달러로 변하면 이
오히려 환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강달러가 더 강해지기는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피크아웃 하는 시점이라고 보면은 수출 여건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24년 신규 수주, 이 24년에만 신규 수주 받은 게 지금 파워 부분이 그러면 21빌리언, 예, 맞습니다. 그럼 윈드가 7.1빌리언,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주 받은 것만 다 합쳐도 지금 50조가 60조가 넘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주 받으면 한 3년치입니까? 이런 게 한 최대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실적 테이블이 나오네요. 네, 파워 부분 이번에 실적 테이블이라기보다는 그 장비와 서비스 부분의 비중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가져왔고 장비 서비스 부분이 장비 부분의 2배 이상 기록하고 있고 전체 사업부에서는 45%지만 25년엔 60%에 달할 전망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고 그리고 가스터빈의 경우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가스 발전소를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맺은 서비스 계약의 터빈 서비스 계약의 70%가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서비스 부분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가스 터빈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장비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뭐 관리, 보수, 유지 뭐 이런 게 서비스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년이나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수명이 네, 중간에 보수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맺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그리고 그 천연가스 부분.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 시장들에서 어떤 흐름이 보일 것 같은지 앞으로 기대되는 수주가 무엇인지 짧게 정리해드렸는데 핵심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2배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형 터빈 수주인데 25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23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건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증설을 발표해서 26년 하반기부터는 70대에서 80대 가스터빈 생산할 계획인데 고객사들의 경쟁이 더 심해서 수급 불균형 상황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PQ가 동반 성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수소 등 새로운 시장에 과점적 지위로 똑같이 진입할 수 있다면 번호바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SMR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형 원자로. 예. 그것도 이 회사가 해요? 예, 원자로를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출 비중은 파워 중에서도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일본 히타치와 합작 법인도 만들었고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20억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가 시가총액이 130조 원 정도 되는 기업한테 매력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앞으로 천연가스마저도 폐기가 되고 언젠가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수소 개발에 실패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에 굉장히 공급이 수요가 탄탄할 것으로 보이는 SMR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의 확장이 필요하면 나중에 인수나 합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러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매출 비중은 워낙 뭐 작긴 한데 예. 제가 요즘 신문을 읽으면서 봤을 때도 야, 미국의 차세대는 SMR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쵸.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력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 작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고 작년 신규 수주 157억 달러, YOY 기준 20% 정도 성장을 했고 매출도 YOY 기준 18% 정도 성장했습니다.
수주 잔고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4%포인트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역별로는 전력화 부분은 유럽 종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별 수주 잔고는 유럽이 50%, 북미가 25%고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 합쳐서 신규 수주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더 유럽에 쏠려 있었는데 요즘은 전력화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북미도 25%, 그 아시아도 25%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한국 전력과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 부분 역시 수급 불균형 때문에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HVDC라는 파트인데요. 네. HVDC라는 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처음에는 교류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중간에 이것을 직류로 변환을 해주고 다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교류로 변환한 다음에 공급을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직류로 바꿔주는 것은 직류 송전이 교류에 대비해서 최대 50%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유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일사량이나 풍속 때문에 발전소의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원자력은 안전거리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설정된 그 최소한의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소비처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력을 송전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HVDC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GEB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20위 약 3위 기업이고 그리고 핵심 전력기기인 변압기, 컨버터, 인버터 등을 모두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몰랐네. 직류 송전이 교류 송전 대비해서 전력 손실이 적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또 교류로 바꿔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분석한 자료도 있었는데 글로벌 네. 시장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이미 성장을 했고 2030년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더더 커질 것 같아서 얼마나 성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 글로벌 점유율이 3위라고 했는데 예, 1, 2위는 어디예요? 그럼? 1위가 그 스위스의 ABB 음. 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었고 2위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입니다. 고전압 직류 송전 이 부분이 또 글로벌 점유율 20%. 자, 그다음에 풍력. 풍력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태양광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데 풍력 좀 안 좋아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좀 그런 감이 있는데 네. 이 풍력이 보면은 이 바람의 세기 자체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효율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풍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좀 찬반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는데 좀 약간 그냥 미지근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조량이 안 좋은 곳에서는 또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 풍력은 어때요? 사실 트럼프가 더 이상 그 연방 토지 내에서는 신규 풍력 사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버노바도 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버노바가 진행하는 모든 풍력 사업은 99%가 사유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육상 풍력 터빈 비중은 이제 80%고 해상 풍력 터빈 비중은 15%인데 해상 풍력 부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력 가이던스 역시 직접 발표했는데 역선장할 전망이고 수주 잔고도 소폭 감소할 예상입니다. 이미 이쪽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감이 없군요.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풍력 단지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 쪽에 갔다 오셨죠? 예, 우리 뭐 타워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가까이 가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요.
대지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소음 있잖아요. 네. 좀 거슬리는 소음. 소음도 굉장히 커서 그 풍력단지에서 얼마가 떨어진 거리에서만 그 주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땅도 굉장히 넓게 네. 차지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바람의 세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전 무조건 바람이 세면 좋은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정한 게 좋아가지고 전력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넓게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25년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제시를 했나요? 예, 회사에서 직접 제시한 자료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에비타 마진으로만 공개했는데 파워가 10에서 11%, 전력화 부분이 11에서 13%, 윈드 부분은 적자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에비타 마진이 8에서 9%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적자에 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네, 이익 성장이 꽤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52주 신고가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자, 캔슬림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회사가 찐성장주인지 아니면 뻥카인지 한번 캔슬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캔슬림 들어가기 앞서서 이 증가율이나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이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다가 분사를 통해서 한 번에 흑자로 전환을 해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가 다소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204.1%라서 25점 나왔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116.35% 나와서 25점 만점 줬습니다. 네, 둘 다 만점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N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예, N은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글로벌 탑티어가 확실한데 뭐 SMR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은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으로 세컨드 티어 된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5점을 주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은 20%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0점. 경쟁 기업 수는 보수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력화 부분에 5개를 가져와서 마이너스 2점 주었고요. 지배 구조는 작년 12월에 이제 차후 자사주를 한 6조 원 정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아서 5점 주었고요. 향후 새로운 시장의 성장률은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4% 곱하기 50해서 2점, 총 10점 주었습니다. 하나도 뭐 점수를 과하게 줬다고 예. 보는 만한 건 없어요. 예, 적정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탑티어 한 10점 줘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하신 대로 약간 또 열의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5점으로 줬고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 이상 매출이 예상되는 면수는 그냥 빵으로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나온 점수가 10점. 예. 네, 좋습니다. S와 관련돼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계획과 관련된 자료만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6조 원 규모가 4.4% 정도 돼서 8점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8점. 예. 자, 시장 주도주인가는 뭐 여기서도 만점 나올 것 같은데. 예, S&P 지수가 1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휘 번호반은 184% 성장을 해서 초과 수익률 168%로 25점 역시 주었습니다. 예.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네. 좀 그렇죠. 이 회사는 보면. 자, 기관 투자가들이 이 주식을 사고 있는지 보라고 윌리엄 오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변수인 게 외국인 보유 비율은 한 1% 정도 줄었는데 주요 기관, 그러니까 상위 1위부터 15위 정도까지 되는 기관들의 보유 비율이 3%가량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게 전체 기관의 보유 비율은 또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예측을 해보자면 최근에 뭐 딥시크와 관련해서 전력수에 조금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큰 기업들이 좀 보수적인 선택지로 발길을 돌린 게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봤는데 사실 그 두 흐름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외국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해요?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미국을 제외한 지역이요? 미국을 근데 제외한- 지금 FMR이 8.7 예. 이게 피델리티라면서요. 피델리티입니다. 그리고 예. 뱅가드, 예. 블랙락 전부 다 이제 미국 운용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보유 비율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냥 기관 보유 비율인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기관 보유 비율인데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카운터를 해주자 해서 우리는 외국인 기관을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 기업 분석할 때는 뭐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고 예, 글로벌하니까요. 워낙. 네. 예. 그래서 기관 비율을만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 보유 비율 이게 기관 비율에서 81.3인데 80.2 요렇게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아까는 네. 기관 총 전체로 보면 오히려 또 늘었다고. 이게 기관 비율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예 다른 그 블룸버그 기준으로 외국인이라고 적혀 있는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제가 좀 더 확실히 공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관 보유 비율은 증가를 했는데 뭐 상장할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기관 보유 비율이 증가를 했고 최근 6개월 전체 보유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블룸버그는 지금 FMR이 일단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예, 지금 포지션 변동은 뭐 줄어 있는 데도 있고 최근에 줄인 데도 있고 늘린 데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줄인 데 늘린 데 이렇게 합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위 기간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점수를 뭐 좀 애매하니까 그냥 예. 빵점으로 해도 상관없을 예,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굳이 뭐 같습니다. 감점 안 예.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싶고. 자, 마켓 컨디션은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예. 모두 5개월 입행 위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마켓으로 예. 평가를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총점이 얼마 나오죠? 원래는 83점이었는데 아까 그 10점 감한 것을 복구를 해주신다면 무려 93점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기업 치고도 이 정도 나오면 점수 좋게 나온 거죠. 엄청 좋게 나온 거죠.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어려운데. 예. 야, 제가 좀 바빠서 이 오교연 프로의 G번호바 지금 발표를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그동안에 하도 뭐 시장에서 얘기도 많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좋은 싶네요. 기업 놓칠 뻔했네요. 네, 좋은 기업 놓칠 뻔했네요. 예. 정말. 자, 그러면 결론 오교연 프로가 보는 분석을 해보고 난 결론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번호바가 현재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도 천연가스 시장도 강한 성장세 보이고 있고 청정 에너지 시장도 HBDC 관련해서 강한 성장세 보이고 있는데 번호바는 두 시장 모두에서 과점적 지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번호바 역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된다. 무엇보다 그 아까 실적 테이블에 나온 25년과 26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료들은 다 과거의 실적에 기반합니다. 과거에 확정된 수주, 서비스 계약이 올해 매출로 실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적어도 26년까지는 컨센을 갚아야 영업이익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제 의견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7년, 28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올해와 뭐 이제 내년에 받을 수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전체 서비스 부분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적어도 2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아유,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최일호 상무님의 총평. 네, 최일호 상무님께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분석 자료를 다 듣고 나서 예. MP에 편입한다 안 한다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 네, 총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MP 편입한다 안 한다로 예. 결론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미래 성장성
관련해서 탑라인만 보면은 조금 둔해 보이지만은 내부적인 효율성 개선이라든지 생산성 개선을 볼 때 계속해서 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지금 6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영업이익 개선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AI 붐을 타고 이 AI의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오른 주가를 감안을 할 때 일단은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 MP에는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조정을 받든 안 받든 일단 좀 간을 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좀 일부 편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기업 분석 발표를 듣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기업은 보통 이렇게 사고 싶은 기업이 생기면 요즘 뭐 시장 뭐 급락한다, 뭐 때문에 위험 요소 있다. 그래 제발 좀 생겨라. 예. 네, 제발 좀 생기면 지난번에 딥시크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확 빠졌잖아요. 예, 아까 20% 이상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그때 딥시크 때문에 급락하고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 예. 그죠? 했을 때도 딥시크가 AI의 르네상스가 이제 열린다라는 거 알려준 건데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이번에 다 회복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미국 기업 중에는 도대체 뭐가 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예. 뭐 SMR 뭐 이 정도 알고 있었지. 예. 근데 SMR은 아직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실적이 숫자가 막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뭐가 있나 그게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그냥 이 회사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 회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 전력 시장 관련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한번 냈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업황이라든지 관련된 섹터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미래 전망을 좀 좋게 보는 기사가 한번 실렸었습니다. 네. 일단 정찰력 보내놓고 예.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미국 예. 시장이 혹시라도 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저도 똑같아요. 예. 예, 여기서 밀리면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깔끔한 시장 분석 해주신 오교연 프로께 감사드리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